요즘 SNS에서는 웬만한 연예인만큼이나 각종 반려동물, 또 귀여운 어린아이가 스타로 떠오르고 있다는데요. 네. 때문에 간접적으로 이들에게 애정을 주는 랜선 이모, 랜선 집사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랜선 열풍을 심리학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네, 저는 육아 프로그램도 좀 즐겨보지만 이렇게 귀여운 동물들이 나오는 SNS 콘텐츠 진짜 좋아하거든요. 귀엽죠. 네. 혹시 교수님도 좋아하시는 SNS 콘텐츠 있으신가요? 저는 취미가 바둑이라서 바둑 동영상 이런 거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끔 지금 YTN 사이언스 지금 생각연구소 동영상 제대로 나오나 보는 거 그게 취미입니다. 셀프 홍보 하시는군요. 네. 자, 오늘 주제가 네. 랜선 이모, 랜선 집사, 뭐 저 같으면 랜선 삼촌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주제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TV를 통해서 귀여운 아기나 동물을 즐겨보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이런 어떻게 그 랜선 뭐 이모나 삼촌들 어떤 사람들을 정확하게 일컫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랜선은 아시죠? 랜선은 인터넷에 그 네트워크 연결하는 선이고요. 네. 랜선에다가 이모를 합쳐서 랜선 이모, 또 삼촌을 붙이면 랜선 삼촌. 그다음에 엄마를 붙이면 랜선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제 주로 SNS나 블로그나 요즘은 이제 유튜브 이런 데서 다른 집 아이이긴 한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네. 그걸 지켜보면서 마치 내가 이모인 것처럼 삼촌인 것처럼 이렇게 느끼는 그런 분들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하네요. 네. 예. 이게 사실 보면 유명한 그 아이들 그 사이트에는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려요. 그래서 보면은 뭐 너무 예쁘다, 맞아요. 심지어 뭐 발톱까지 예쁘다, 저 애가 내 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진짜 열광적으로 네. 마치 아이돌 보듯이 그렇게 그 댓글이 달립니다. 맞아요. 네, 이렇게 아기들 말고도 또 되게 귀여운 동물들이 SNS상에서 스타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관련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이고. 네.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강아지 모습이네요. 지금 얼핏 봐도 좋아요 수가 엄청나요. 네, 거의 뭐 61만 명이 좋아요를 눌러주고 76만 명의 이 고양이는 발톱만 핥는데도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꼬리를 좋겠다. 흔들고 네, 이 강아지는 이제 둥글고 있습니다. 네. 혼자 이렇게 재밌게 놀고 있는데 보고만 있어도 흐뭇해지는 그런 영상이에요. 진짜 키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네. 예, 이렇게 귀여운 영상들을 살펴봤는데 저도 이제 가끔 보면서 좋아요를 누르고는 하는데요. 네. 요즘 들어서 이런 랜선 열풍이 인기잖아요. 네네. 왜 그런 걸까요? 사실 지금 이제 아까 랜선 이모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강아지라든지 반려동물들 이거를 지켜보는 걸 좋아하는 분들을 랜선 집사라고 해요. 네. 집사는 원래 사실은 이제 온라인에서 고양이를 기르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 중에 하나였거든요. 붙여서 이제 반려동물들을 보면서 되게 이제 이거를 좋아하고 귀여워하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예. 사실 실제로 보신 것처럼 아마 조회수나 이런 게 엄청나잖아요. 예.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실제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강아지하고 고양이가 네. 있대요. 누군가요? 예, 강아지 이름은 그 지프폼이라고 하는 그런 강아지인데요. 네. 일종의 그 포메라이언 계통의 그런 강아지인데 실제 그 팔로우하는 숫자가 800만 가까이 된다고 하네요. 예, 그리고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날라라고 하는 고양이가 가장 네. 유명한데요. 네. 이게 아마 샴 고양이 중 일종인가 봐요. 근데 하도 예쁘고 그래서 사람들이 한 350만 이상이 팔로우를 한다는 그런 얘기 있어서 그래요? 이 두 고양이가 1000만이 넘는 넘는 그 팔로워들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1000만이 넘는다고요? 네. 저희랑 비교도 안 되게 인기가 그렇죠. 많은데요. 예. 예. 근데 아까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왜 네. 이렇게 그럼 이런 게 열풍이 있는가 이게 관심인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게 1인 가구의 그 증가하고 관련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2015년도에 보면 그 우리나라에서 1인 가구 수가 한 520만 정도. 네. 그럼 전체 인구의 한 그 당시 27% 조금 넘는 정도라고 네. 하거든요. 근데 이제 2016년도 사실 보니까 540만 거의 비슷한 정도인데 그러면 거의 한 30% 가까워 되는 사람들이 1인 가구라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어떻게 하느냐면 주로 볼 수 있는 모바일, 휴대폰, 스마트폰 이것들을 통해서 언제든지 자기가 이제 시공간 제약이 없이 그다음에 자기가 보고 싶은 그런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귀엽고 뭐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자기 삶에 어떤 행복을 주는 그런 부분이니까 보고 또 하나 좋은 점 뭐냐면 보다가 실증 나면 그냥 꺼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훨씬 손쉽게 이런 거를 따라갈 수 있고요. 최근에는 1인 가구 1인 미디어가 또 생겨갖고 뭐 아프리카 TV라든지 유튜브 최근에 2,500만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훨씬 더 이게 확산 일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1인 미디어가 이렇게 랜선 이모, 랜선 삼촌들을 양상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1인 미디어가 이렇게 인기를 끄는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외롭잖아요. 혼자 밥 먹고 혼자 뭐 준비하고 혼자 이거 하는 그런데 네. 이게 틀어놓고 보면은 훨씬 더 이렇게 그 저 동질감이라든지 공유되는 느낌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사람도 혼자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뭔가 떨어져 있지 않고 간접적으로 인간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게다가 또 하나 좋은 점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원할 땐 볼 수 있잖아요. 원하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뭐 또 닫아버리면 되는 거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자기가 할 때 특별하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비용을 많이 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네. 또 그 관계를 막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훨씬 더 가벼운 느낌이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요 달리라는 이름의 강아지 계정 팔로우하고 있는 랜선 이모거든요. 아, 네네. 근데 그 보고 있으면요 좀 유기견에 대한 인식도 생기고요, 네. 강아지 잘 키우는 팁도 얻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네. 또 그다음에 이제 되게 그 자체가 이미 귀엽고 그러기 때문에 보는 시간 행복한 그런 마음이 있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소외되는 게 아니라 뭔가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네. 외로움 같은 것들도 훨씬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 현실적으로 아이를 낳거나 또는 그 반려동물을 기르거나 여기에는 여러 가지 비용이나 시간, 에너지가 많이 들잖아요. 네. 예.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그와 비슷한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면서 아유 이쁘다 이쁘다 하면서 뭔가 이 스마트폰 안에서의 가상 공간에서만 이런 걸 하다 보면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아무래도 들어요. 그렇죠.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거니까요. 네. 이게 이제 스마트폰 속에서 계속 빠져들다 보면 사실 이게 이제 시간도 무제한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간접적인 그런 인간관계에 너무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직접적으로 경험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우리가 배워가는 인생 이런 부분보다는 간접적으로 언제든지 온앤오프가 쉬운 거죠. 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꺼버리면 되는 거이고 또 하나는 이제 관계가 이거는 이제 지켜보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책임을 느끼는 관계는 아니잖아요. 네. 하지만 우리 인간관계라고 하는 거가 많이 관여될수록 거기서 책임을 다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네. 그런 직접적인 경험을 통한 어떤 그 갈등에 대한 인내력 이런 부분을 배우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인간관계를 요새 말로 티슈 인맥이라고도 한다면서요? 그렇죠. 티슈 인맥 언제든지 뽑아서 그냥 쓰고 버릴 수 있는 그런 네. 인맥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데요. 그러면 랜선 이모, 랜선 집사들이 좀 더 긍정적인 측면을 배우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 그거를 진행하는 건 괜찮은 것 같은데 문제는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아무래도 첫 번째는 이제 이거를 너무 거기에 탐닉하거나 그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게 되면 현실 생활에 지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기 절제력이라든지 자기가 지나치게 많이 그걸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루에 어느 시간에 이걸 본다든지 이렇게 절제력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쉽지는 않은 얘기지만 이렇게 SNS를 통한 간접적인 그런 그 어떤 연결감, 네. 어떤 관계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만나는 그런 관계의 이 어떤 균형, 이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사실 그 뭐 어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간접적인 그런 그 방법으로 연결되는 느낌을 받는 것은 하나의 트렌드이기도 하고 나름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하지만 그러다 보면 직접적으로 관계를 많이 안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좀 어떻게 보면 생활이 너무 단조롭거나 아니면 갈등에 대한 인내력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게 학습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좀 허무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요. 네. 네. SNS를 한글 키보드 자판으로 치면 눈이 되더라고요. 네. 아, 네. 그러니까 이 SNS를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만 세상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생각연구소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